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2라운드의 제목은 코로나19가 닥친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어떠한가입니다. 특별히 이번 라운드에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패널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부제목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패널분들이 뒷부분을 동시에 외쳐주세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역대급 삽질자를 찾아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잘 맞는데. 호흡이 좋은 걸요? 네. 첫 번째 자를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자, 이의 제목은 장애인 콜택시 병원 갈 때만 탈 수 있다입니다. 이 사진은 SNS 채팅 문자인데 이 문자와 장애인 콜택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특별교통수단을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부르고, 또 이게 좀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명칭이 달라요. 근데 이제 경북 지역에서는 이 장애인 콜택시 이제 부름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제 경북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을 여기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행 제한 조치를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동을 하지 않고 일상을 어쨌든 버텨나갈 수는 없는데, 이런 식의 좀 황당한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딱 보니까 이제 어떤 SNS인지는 이제 파악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께서 그 조치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을 내가 이제 예약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거를 이제 그 기사분에게 이제 전송을 했다, 이런 이제 사진인 거죠. 이게 저한테는 좀 황당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도 장애 당사자지만 내가 누구한테 진료받는지에 대한 의료 기록을 왜 공유해야 되지?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 두 번째로는 이게 좀 황당해요. 왜냐면 요 장애인이 병원 가는 것 말고는 나가지 말라, 약간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사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시장도 봐야 되죠. 그리고 최소한이지만 분명히 관계 맺음도 계속 유지해야 되죠. 하다못해 뭐 교육시설에도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원 말고는 다 안 돼 라고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서울에서는 또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은평성모병원에 가겠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을 때 기사님들이 거절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코로나 확진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배치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경우만 태워주겠어고, 서울의 경우에는 그 병원 갈 거면 난 못 가,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선들, 그리고 이게 중심성이 없는 문제들, 이게 뭔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운행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장애인들한테는 콜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이야 라고 이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애인 콜택시는 그 비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콜택시랑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 버스도 타기가 어렵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도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상버스가 도입되지도 않았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럴 때 휠체어 탄 사람이 유일하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콜택시인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장애인단체 민재 제기를 하고 나서 이게 철회가 됐나요? 철회됐죠? 네, 철회는 됐고요. 근데 철회는 됐는데 씁쓸한 거죠. 네, 철회는 됐지만 씁쓸하다. 이렇게 네,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의 제목은요. 지금 저보고 김장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사진은 그 지난 2월이었는데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혼자 자가격리되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정말 혼자 10여일을 버텨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일상 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밥을 해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뭘 먹더라도 뭐 설거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가격리되면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중증 장애인 집에 정부가 보낸 음식들이 생쌀 그리고 저렇게 배추 그리고 라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나중에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저희 기자가 취재를 갔는데 여전히 그 집에 그 음식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배추는 비닐에 포장된 채 그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안에 습기 가득 차고 안에 막 썩어가고 있고 그거 보시면서 그 장애인분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저보고 김장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이러면서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자가격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대책들이 있었는데 그 대상자의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거라는 그냥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삭제되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게 되게 저한테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올렸다가 라면을 넣고 다 끓이는 건 가능한데 이걸 옮겨서 먹는 게 저한테 진짜 그 난관이거든요. 이거 잘못 옮기다가 데이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라면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먹냐면 부셔서 먹어요, 보통. 짤삼의 제목은요. 장애인 거주시설 1인 1실 리모델링입니다. 보통 시설들은 한 공간에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뭐 20명까지 사실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 어떤 감염자가 생기면 그것이 그냥 너무나 쉽게 사실 주변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복지부에서 이 코로나 이 감염을 장기적으로 이제 막으려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 군데 한 방에 모여 있으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니네 시설 혹시 우리가 지원해서 이런 1인 2실로 리모델을 해주면 그거 할래? 그런 필요를 느끼니? 이런 거를 각 시설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2실로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싶은 시설이 얼마나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던 그 이제 메일을 보냈던 바로 이제 그 메일을 보냈던 거 짤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장애인 수용시설은 거의 대부분 아니 사실상 전체가 이제 사유재산이에요. 근데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야 될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추경액을 깎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법인 아니면 이 사유재산에 최신식 리모델링 1인 1실 호텔급으로 꾸며줄 테니까 오늘 빨리 수요조사해서 너희들 원하면 연락해 라는 게 저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지 그날 이 이메일을 우연히 이제 받고 나서의 그 황당함과 당황스러움 장애인 당사자에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설장들에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드릴 수 있을까. 장애인 예산이 100억 이상 깎였거든요. 근데 늘어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 IoT 시스템 예산. 그게 뭐냐면 시설에 원격을 설치해줘서 시설 안에서 답답함 안 느끼게 IoT 원격 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게 진짜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장애인 운동단체로서는 허무하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과 어떤 밀착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시설 IoT, 시설 테크놀로지 이런 걸까? 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어요. 이 정부에서 장애인계의 어떤 타지시설이라고 하는 입장들을 이제 사실 거부하면서 시설을 조금 더 사실 낮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1차 사실은 대거 예산이 투여된 게 뭐냐면 결국 30인 이하로 시설을 사실 이미 리모델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런 큰 시설들을 그러니까 30인 이하 시설로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엄청난 사실 이미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장애계의 타시설 요구를 받지 않으면서 이미 거기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거를 여기서 다시 또 타시설로 가자고 1인 1실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쓰겠다? 사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소를 좀 비하해서 미안한데 소기의 경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은 이 기사의 요점은 청도 대남병원 당시 그 정신병동에서 확진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 집단 사망자가 계속 나올 때였었거든요. 딱 그 시기가 피크였던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폐쇄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폐쇄병동을 나와서 바깥에 외부에 있는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폈어. 근데 이 담배를 그냥 이 병원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핀 거죠.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었어요. 지금 딱 들으면은 되게 좀 황당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기사를 최초 보도한 곳이 프레시안이었다는 거예요. 프레시안이라고 하면 우리 되게 뭐 진보적 언론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프레시안에서 그때 당시에 연달아서 이 기사를 발행하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프레시안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약간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도 그러면서 약간 제가 봤었을 때는 프레시안이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단독이라고 붙여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뭐 MBN, 중앙일보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JTBC인가? 거기에도 막 보도가 됐었는데 이 기사가 왜 문제지?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청도 대남병원 사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폐쇄병동이라는 게 대체 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그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폐쇄병동인데 왜 사람들이 나왔어? 왜 담배를 펴? 라고. 그런 것에서 되게 좀 심각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 제가 받았던 이 기사에 대한 뉘앙스는 왜 저렇게 담배를 굳이 바깥에 나와서 펴서 감염시키지? 우리를 왜 감염시키지? 예, 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환자들이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또 이 기사에서 막 사람들을 묘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외부 사람들 코멘트를 빌려서 뭐 환자들이 손에 줄을 묶고서 담배 피는 걸 봤어요. 약간 이런 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좀 무섭고 혐오적인 시선들을 기사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었어요. 그럼 드디어 최고의 역대급 삽질자를 뽑아보겠습니다. 팬들분들은 이것보다 더한 삽질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두 개 들은 스티커에서 저희가 이렇게 삽질 스티커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 더한 삽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두 개를 선택해서 삽질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티커는 한 개에 짜를 두 장씩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놈만 펴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투표가 끝났습니다. 역대급 탑10은 바로 짤3 장애인 거주시설 1인 리모델이 뽑혔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2라운드 코로나19가 닥친 현재 우리 시스템은 어떠한가? 역대급 삽질자를 찾아달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북장애인 자율생활센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